5장 신경과학이 알려주는 설득의 기술. 극단적 보수주의자와 극단적 진보주의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지지 정당에게만 투표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유권자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기꺼이 설득당할 준비가 된 소신이 있는 유권자들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 유동층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 나곤 한다. 혹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도 신경과학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신경과학을 알면 설득의 기술이 보일 것도 같다. 특히 결정을 내린 뒤 행동으로 옮기려는 순간, 즉 도파민 욕망 회로와 도파민 통제 회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중요하다.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나에게 가장 밝은 미래를 안겨줄 최선의 방안을 고르기 때문이다. 어떤 고민이든 시작되면 도파민 통제 회로는 무엇이 나의 장래의 최선일까? 라는 단순하지만 묵직한 질문을 툭 던진다. 일단 질문이 던져지면 모든 반론을 물리치고 도파민 통제 회로에 확신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성은 새 증거가 나오는 순간 손바닥 뒤집듯 돌아선다. 그러니 뭐하러 매번 그들을 구슬리느라 힘을 뺏겠는가. 아직은 우직한 것은 차라리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비이성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려면 도파민 욕망 회로나 현재지향적 화학물질 경로를 부추기면 된다. 추천하는 방법은 두려움, 욕망, 동정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두려움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경쟁 후보를 위험 인물에 빗대어 비방하는 광고건들 잘 팔리는 것이 그래서다. 공포심은 인간이 가장 원시적인 본능에 호소한다.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까? 아이들은 안전할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불안감을 유발해 동료를 조장하는 유세 전략은 어느 정치 캠페인에서든 빠지지 않는다. 집단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이다. 본능을 건드린다는 것 외에 두려움을 공략하는 전략이 먹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손실 혐오감이라는 것인데, 풀이하면 손실의 고통이 획득의 기쁨보다 더 강렬하다는 뜻이다. 승률이 반반이라도 큰 돈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동전 던지기 내기를 거절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나마 꼬임에 넘어오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2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의아한 점은 사람들이 20달러를 걸어 30달러를 딸 수 있는 판 앞에서도 여전히 주저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걸까? 비밀을 밝히고자 한 연구팀이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는 피시험자들이 내기를 하는 동안 뇌의 활동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이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도파민이었다. 그 결과 도파민 욕망 회로의 활동성이 내기에서 이긴 뒤에는 증가하고 진 뒤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지만 증가하는 변화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이 의외였다. 진 뒤의 활동성 감소폭이 이긴 뒤의 증가폭보다 컸던 것이다. 피시험자들은 승리의 기쁨보다 패배의 충격을 더 크게 느꼈던 것이다. 정확히 어떤 신경회로가 불균형을 일으킨 걸까? 연구팀은 이어서 뇌의 편도체에 주목했다. 편도체는 현재지향적 화학물질 회로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서 두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관장하는 부위다. 피시험자는 게임에서 졌을 때 실망하고 속상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뇌스캔 영상은 편도체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정적인 현재지향적 감정이 누적될 때 손실 혐오감이 발현됨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현재지향적 시스템은 앞날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 때문에 당장의 안위가 위협받을 때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인다. 편도체가 손실 혐오감의 산실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른바 자연의 실험 때문이었다. 자연의 시험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과학 연구를 완성할 핵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주도하기에 비윤리적인 주제를 다룰 때 자연의 실험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멀쩡한 사람 머리를 열어 편도체를 잘라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바흐위대병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리면 뇌의 좌, 우방구 편도체가 모두 망가진다. 이 환자들은
내기에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똑같은 정도로 반응한다. 편도체가 없으면 손실 혐오감도 사라지는 것이다. 손실 혐오감은 어떤 면에서 초등학교 산수 문제와 비슷하다. 내기에서 이길 경우 더 나은 미래로 직결되므로 이것은 도파민의 소관이다. 그래서 도파민은 이길 확률에 1점을 더한다. 이때 현재지향적 화학물질이 주는 점수는 0이다. 현재지향적 화학물질에게는 오직 현재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기에서 질 경우 앞날이 좌우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여기에도 도파민이 관여한다. 단, 도파민이 1점을 깎는다는 게 다르다. 게다가 이번에는 현재지향적 화학물질들도 들썩이며 1점을 더 깎는다. 내기에서 지면 지금 가진 것을 잃게 되니 현재의 시점 기준으로도 손해인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점이 깎이게 된다. 손실 혐오감은 누구나 겪는 심리 현상이지만 집단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도파민형 인간이 많은 진보주의자 그룹은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안하는 메시지에 더 잘 호응하는 반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보수주의자 그룹은 현상 유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메시지를 더 반긴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교육 보조금 지원, 도시계획, 정부주도 기술혁신 사업 등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정책을 지지한다. 같은 맥락이지만 보수주의자들의 방향은 정반대다. 이들은 국방 예산 증대, 치안 강화, 이민자 제한의 찬성표를 던진다. 모두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정책들이다. 이유를 물으면 양쪽 모두 이성적으로 고민 후 내린 결론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진실이 아니다. 애초에 진보주의자의 뇌와 보수주의자의 뇌는 다르게 생겨먹었을 공산이 크다. 네브라스카 대학교에서 피시험자에게 희망 혹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보여주고 동요의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피시험자 선발 기준이 정치적 신념이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몸에 전극 패드를 붙인 피시험자들에게 기분을 나빠지게 만드는 사진 3장과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사진 3장을 보여줬다. 그 결과 진보주의자 그룹은 긍정적 사진에 더 크게 동요했고 보수주의자들은 부정적 사진에 더 크게 동요했다. 실험은 생리적 땀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이어지는 실험에서는 시선 추적 장치가 등장한다. 연구팀은 긍정적 사진 한 장과 부정적 사진 한 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피시험자의 시선이 사진에 머무는 시간을 시선 추적 장치로 측정했다. 그랬더니 두 그룹 모두 부정적 사진을 더 오래 본 것으로 분석됐다. 선실 혐오감이라는 인류 공통의 심리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다. 다만 보수주의자 그룹은 부정적 사진을 본 시간이 긍정적 사진을 본 시간에 비해 현저하게 긴 반면 진보주의자 그룹은 두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거의 균등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종합해보면 두 그룹 모두 손실 혐오감의 증거를 보였을 때 보수주의자 쪽에서 그 정도가 확실히 우세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보수주의자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진보주의자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 동시에 위협을 더 잘 감시하는 사람이 보수주의자가 되기도 쉽다. 테러 사건이 발생한 해에 보수당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이미 공식이 되었다. 이런 미묘한 위협과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신념을 묻는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연구팀은 피시험자 중 절반은 손세정제가 비치된 장소를 안내하고 나머지 절반은 손세정제가 비치되지 않은 장소로 안내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손세정제는 은연중에 감염의 위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실험 결과 손세정제를 옆에 두고 앉았던 학생들은 도덕규범, 사회사상, 국가재정 측면에서 보수주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모집한 학생 그룹에게 설문용 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평균 물티슈로 손을 닦도록 요청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다. 실제로 투표소 곳곳에서 손 세정제가 눈에 띄었던 일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 6장 불평등을 응징하는 도파민형 사고방식. 똑같은 효과가 약물에도 있다. 현재지향적 화학물질의 대명사인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이는 약을 복용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보수주의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임상 증거가 있다. 한 실험에서 연구팀은 피시험자들에게 세로토닌 촉진제인 시탈로프람을 복용하게 했다. 시탈로프람은 원래 우울증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되는 약이다. 약을 복용한 피시험자들은 정의라는 이상을 전부 다 소홀히 하고 개개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였다. 연구팀은 경제학 게임 이론인 최후 통첩 게임으로 이들의 태도 변화를 파악했다. 게임은 두 명으로 시작한다. 일단 총 예산을 정하고 A에게 예산 관리 권한을 준다. 이제 A가 할 일은 나머지 B에게 금액 분배를 제안하는 것이다. 얼마를 제안할지는 순전히 A의 선택에 달렸다. 다만 B가 그 제안에 동의해야만 두 사람 모두가 돈을 받을 수 있다. B가 싫다고 하면 둘 다 빈털터리가 된다. 이 게임은 단판 승부다. 재협상은 없다. B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총 예산 $100 중 내 몫이 $1에 불과하더라도 말이다. 액수가 크든 적든 공돈을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손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한 금액이 적을 경우 보통 협상이 결렬된다고 한다.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세상의 모든 B들은 A를 혼내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A까지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는 B는 자신에게 떨어질 배당액이 총 예산의 30%를 밑돌 경우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가 머리를 맞댄 공동 연구에서는 시탈로프람을 복용한 피시험자 그룹이 인색한 제안을 2배 정도 더 높은 비율로 수용했다. 이 실험 결과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 측면을 평가한 추가 실험의 자료를 더해 종합하면 시탈로프람 복용자들은 A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거절하기를 주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한 또 다른 그룹에서는 정의 구현이라는 대의를 위해 A의 제안에 퇴짜를 놓은 B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실험에서 연구팀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세로토닌 촉진제가 소위 가해 혐오감이라는 심리 현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세로토닌은 추상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이것은 폭주하는 열차의 딜레마와도 상당히 중복된다. 논리적 해결책은 5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가해 혐오감의 심리로 접근할 경우 다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듯 약물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결과를 뒤집는 현상을 우리는 도덕적 판단력의 신경화학적 조정이라고 부른다. 작은 알약 하나가 타인의 부당한 행동을 눈감아주게 만들고 남에게 피해가는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 모두 현재지향형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 행동 양상을 연구팀은 개인 수준의 친사회성이라 정의했다. 여기서 친사회성이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불공평한 제한을 거절하는 것은 집단 수준의 친사회성이라 정의된다. 불평등을 유발한 사람을 응징함으로써 모두의 평등을 추구하고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파민형 인간의 사고방식에 훨씬 더 가깝다.